자, 이게 복잡합니다. 10명이 입찰해서 불허가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7명이 입찰해서 이제 미납을 하셨던 케이스예요. 그러면 일단은 시세를 보고 권리 분석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왜 이게 미납이 됐는지, 실제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시세를 먼저 조사하겠습니다. 시세는 제가 항상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68제곱 정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평수이긴 하죠. 큰 평수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타입을 보려고 하면 동호수 공시가격에서 평균정보, 그 다음에 얘가 108동 15층이에요. 29.23 타입. 이 타입이고요. 그러면 29.23 타입이 보니까 6억 9천. 지금 1층이 6억 9천 정도 되고요. 실거래가를 보면요. 122.99 타입이고요. 그리고 지금 6억 9천만 원 정도 2층이 거래가 됐고, 지금 얘는 15층입니다. 15층이면 그래도 예전 막 30년 된 아파트 같은 거는 이제 뭐 15층이 춥고 그다음에 뭐 덥고 한다고 선호하지 않는데 요즘은 좋습니다. 이런 거 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아파트 일단 타입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일자로 되어 있는 아파트인지 아니면 Y자나 이런 타워형의 아파트인지를 봐야 돼요. 왜?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 동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얘는 108동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얘가 아파트예요. 얘는 108동 있고요. 네이버 부동산 다시 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6억 9천만 원의 같은 크기이긴 하지만 얘는 몇 층? 1층이에요. 일단은 경매 물건보다 열세예요, 열세. 우세는 좋은 거고 열세는 안 좋은 거. 아시죠? 근데 얘는 뭐예요? 110동이에요, 110동. 이게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변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실거래가만 보고 동호수가 반영되지 않는 거에서도 보수적으로 보고 입찰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6억 9천만 원이니까 뭐 경매 어쩌고저쩌고 해서 실거래가 하니까 뭐 6억 정도 들어가면 돼. 얘가 지금 다 6억에 들어갔죠. 아니면 지금 불허가 되고 미납됐으니까 지금 4억 7천8백만이니까 한 5억 5천 이런 정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한 5억 정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거는 뭐 거의 제가 지금 분석을 안 했다고 하면 단독으로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럼 시세조사 다시 해볼까요? 얼마 뗄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얘는 110동입니다. 경매 물건은 108동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108동은 일자형, 얘는 무조건 다 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호수 볼 필요 없어요. 근데 110동은 뭐예요? 니은자형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하나 가지고 두 호스가 쓰고 있는지, 뭐 몇 개 가지고 몇 개 호스가 쓰고 있는지 잘 봐야 돼. 왜냐면 두 호스가 쓰면 여기에 일단 그 공간 자체가 두 명만 쓰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쓰기 좋아요. 근데 여기는 만약 엘리베이터 두 개가 있고 세 개 호스가 쓰거나 막 한다고 하면요. 110동보다 108동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선호하게 되면 어떻게 이게 다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매 조사할 때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못 보면 어떻게 죠? 좋은 물건은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건은 108동으로 다시 봐야 돼요. 108동을 보실래요? 108동은 얼마로 나왔냐? 지금 시세가 8억이고 얘는 13층인데 경매 물건 15층이에요. 그리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호수가 비슷한 호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건에 대한 해석이 다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 물건은 봐요. 지금 6억 8천인데 이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도 저런 걸 반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실거래가 보고 감정을 매겨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도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물건은 일단 4억 7천만 원인데요. 일단은 지금 경매가 4억 7천8백만 원까지 낙찰됐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불허가 미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싹 여러분들 경쟁자의 묻지마 투자, 실거주, 그다음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못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끼리만 투자하는데 여기서도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대로 안 하면요, 내가 아는 것 같아도 투자할 때 접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보고요. 혹시 이 물건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항상 대항력인데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 확인하고 임차인의 전입 날짜를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2019년 10월 7일이 말소 기준 권리이고, 여기 보면 임차인이 없으면 전부 소유주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이거는 권리 분석상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불허가 내고 여기 10명 불허가 내고 왜 미납을 했을까요? 요거에 대한 해답은 문건 송달, 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전에도 설명해 드렸죠. 불허가라는 거는 샀는데 집이 좀 이상해요. 비가 막 새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샀는데 이거 집이 경매 절차에서 확인한 것보다 훨씬 더 문제 많아요. 그래서 불허가 해주세요 라고 낙찰자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낙찰자 신청했다고 뭐예요? 이거는 부동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 소유주가 아니요, 이거 지금 나 안 팔 거예요, 이거 지금 경매 절차 뭔가 이상한데 라고 신청을 했으면 뭐예요? 소유주가
불허가 신청했고 이렇게 했다는 건 뭐죠? 이 소유주가 집에 대한 애착이 있고 집 상태가 지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걸 어디서 확인한다? 문건 성달력에서 확인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2023년 3월 27일이죠. 2023년 3월 27일 보면 2023년 3월 27일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제 낙찰 받았고요. 자, 여기서 보면 채무자 겸 소유주가 뭐랬냐? 중지명령을 했어요. 이거 나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리고 나서 4월 19일 채무가 매수인이 이제 보증금, 환급 신청서 제출을 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불허가는 뭐냐? 이거는 소유주가 나 못 팔아, 못 팔아. 이 집 나 아까 왔고 못 팔아라고 한 거죠. 그럼 뭐야? 이거는 반증이 있겠죠. 이 상태가 집이 좋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도 팔지 않을 정도로 이 가격에는 6억에 팔아도 아깝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6억에 팔아도 이 집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억 7천만 원이면 지금 싸요, 안 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경매지를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상 한번 듣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면 이게 돈이 얼마짜리 돈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3억 뛰기 지금 하는 거예요. 3억 뛰기. 이제 불허가는 이해됐어요. 소유주가 안 팔려고 했어요. 2023년 11월 6일에 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미납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문건 성달을 해요 봅니다. 2023년 12월 6일에 자, 이제 또 이제 11월 6일에 낙찰을 받았어요. 아이고야. 또 뭘 했어요? 2023년 11월 13일에 또 했어요. 소유주가 안 팔아! 안 팔아라고 또 불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허가 신청을 딱 하니까 이제 채권자가 또 이제 권리 신고하고 막 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여기 채권자에게 뭐 어쩌고 결정하고 채무자 어쩌고 하고 막 하면서 이제 뭐가 난리 난 것 같아요. 난리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1년 지난 다음에 채무가 매수인이 이 대금 지급 기한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소유주가 안 팔아 하고 이때 불허가를 신청하고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진짜 법으로서 한번 해봤는데 졌어요. 져가지고 결국은 1년 지난 다음에 누구한테 갔다? 낙찰자한테 이게 다시 대금을 납부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낙찰자는 1년 동안 지치신 거죠. 지치시고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하면 일단 이제 소유주 입장에서 또 생각하면 혹시 또 제가 낙찰받거나 소유주가 불허가 할까? 아니요. 2번을 했습니다. 2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하잖아요. 소유주가 힘이 다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은 이게 시세가 얼마짜리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8억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입찰을 해서 이런 물건이 이제 재매각에서 소위 대박을 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